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큰 승리죠. 예, 저기 감사원장, 최 원장도 복귀를 했고, 또 그 서울중앙지검의 이 지검장도 복귀를 했고, 다른 검사 2명도 복귀를 했고, 헌재가 이 줄줄이 기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착해졌냐? 인생 반성했냐? 저는 이제 순전히 가설이에요. 헌법재판관 스스로 그것이 배후가 중국이라고 인지하던 못하던 간에 상당수의 헌법재판관은 실제로는 헌법재판관쯤 되면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힌 커넥션들이 있거든요. 그 커넥션의 배후는 중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수는. 따라서 헌재가 저렇게 물러서고 있는 것은 결국 중국이 물러서라라고 오다를 내렸다라고 저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재명을 버렸다고 보입니다. 중국의 계산은 이 무리하게 그 파면을 밀어붙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민이 돼서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암이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그 자유공화 시민의 혁명적 열기의 맨 앞에서 그걸 이끄는, 사실 이끌게 되는 건데, 본인이 그걸 선택하든 안 하든 본인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국 그 상징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보다는 이 대통령 윤석열이란 존재랑 시간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게 좋다. 국회 임기가 한 3년 남아있으니까요. 그렇게 중국이 판단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내리게 된 주요 배경 중 하나는 헌법재판관이 뼈대도 배알도 없는 엘리트에 지나지 않은 덕에, 이걸 뭐 이제 헌법개판소라 그래야 되는지 헌법재판소라 그러는지 헷갈리니까 헌법머시기라 그럴게요. 헌법머시기가 헌법개판소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헌법머시기가 종중국회 독재의 줄탄핵에 신속 대응했더라면 애초에 이런 그 난세가 없었겠죠. 헌법머시기는 국회 독재의 시다발이이자 혁명 유발자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 대통령의 피토하는 담화 중 첫 부분이 바로 줄탄핵이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계엄 담화, 12월 3일 밤 계엄 담화의 첫머리입니다. 첫머리에 바로 이 줄탄핵을 얘기합니다. 그럼 헌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처리했더라면 이 상황까지 안 왔겠죠. 헌재가 그냥 엉기적거리고 그냥 깔고 올라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중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의 시다발이었던 거예요. 헌재가. 그럼 헌법재판관쯤 되는 엘리트들이 왜 그 모양이 됐냐. 뭐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색깔이 진한 자들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는 사실은 뼈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우리 사회 엘리트의 그 민낯이죠. 그게 이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고, 그것이 윤 대통령의 계몽령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친중 종중 카르텔이 승리하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가지 전선에서 다 쟤들이 이겨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되고, 윤 대통령이 장기 수감돼야죠. 감옥 바깥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면 골 아파요.
그러니까 박지원 같은 사람이 저 사람은 자유인으로 걸어다니면 국가가 빠개진다. 그렇게 징징 짜는 게 이 소리거든. 장기 수감시켜놔야 된다. 감옥에 처박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각성을 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이 자유공화 시민을 제압을 해야죠. 그 다음에 미국한테 우리 반미 아니에요. 우리 뭐 중국과 좀 잘 지낼 뿐이죠.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을 기만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전선에서 저희들이 다 성공을 해야 종중 카르텔이 이제 승리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제2차 6.25인데 이 제2차 6.25에서 승리하려면 네 가지 전선에서 다 저희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 전, 그러니까 3월 6일 밤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간 거예요. 이 네 개의 전선 중에 그때도 이미 우리가 2개는 확보를 했죠. 저희들 자유공화 시민 제압하는데 실패했죠. 성공하기는 뭘 성공해 그냥. 전환길, 그라운드 C, 뭐 이름 모를 청년들, 뭐 어마무시하게 끌어오르면서 이게 반중과 포괄적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 공화국의 시민됨,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이런 것이 버무려지면 이게 자유공화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집단으로 자유공화 시민들이 각성되고 결집했단 말이에요. 대실패한 거죠. 이 전선에서. 그 다음에 미국 기만 당연히 실패하죠. 뻔히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 종중 시다발이라고. 중국 시다발이 종중 카르텔이라고 뻔히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3월 6일 밤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3월 7일 날 구속 취소 안 되고 계속해서 수감되는 상태로 갔다. 그래서 대통령 장기 수감에 성공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윤 대통령 파면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쟤들이 2개의 전선에서 이겼고 우리가 2개의 전선에서 이기니까 이게 승패가 팽팽하게 나뉘어가서 피가 낭자한 비극적 폭발과 파열 속에서 제2차 6.25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그럴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사법부 쪽에서 지판사가 이제 윤 대통령 장기 수감을 이제 깨버렸죠. 그 상황을. 그럼으로써 3월 7일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이 났고 3월 7일인데 3월 8일인데 2월 8일이라 그랬네. 죄송합니다. 3월 8일에 감격적인 관저 귀환이 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4개 전선 중 3월 8일이 되면 3개에서 3월 7, 8일 날 그때가 되면 우리가 3개 전선에서 이긴 상태가 돼요. 저희들은 3개 전선에서 패배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3월 7, 8일 상황입니다. 여기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위기의 진짜 배우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금요일 날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입니다. 원래 이제 이 교수님들 집회가 목요일 날 있었는데 금요일 날 그 시간대에 권영세 집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쫑이 났어요. 금요일로 교수님들 집회가 옮겨오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 쫓고 이제 그만 당신 좀 내려와라. 뭐 추접스럽게 거기서 그러면서 왜 어깃장 놓고 있냐. 왜 권성동이 뒷배서고 있냐. 이제 내려올 때 됐다. 그런 집회입니다. 금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금요일 날 삼각지를 가던 사람이어서 저는 삼각지로 출격합니다. 겨울이 기울기 시작한 거죠. 뼈도 배알도 없는 엘리트들로 구성된 헌법 머시기가 살려고 발버둥 쳐서 이제 헌법재판소 좀 흉내를 내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오늘 3월 13일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검사 등 4명 모두에게 탄핵 소추를 기각했죠. 저울이 기울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월 2일 계몽령 하루 전에 탄핵 소추가 의결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몽령 결심을 굳히게 된 마지막 계기가 됐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최재해 감사원장이 했던 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종중 카르텔이 미워할 만하구나.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핵을 했겠구나. 이렇게 끄덕끄덕 하게 됩니다. 참 최 원장님 미움을 그렇게 증오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으니까 아마 장수하시고 오래 누리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군대에서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 및 조작했음을 밝혀냈죠. 그래서 서욱 국방장관, 서훈 안보실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죠. 이들은 이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또 박지원 국정원장도 기소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기소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털들이 많이 지금 기소돼 있어요, 여기. 또 문재인 정부의 그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거짓말을 위한 통계 조작 사건을 감사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및 운영 지원이 어떻게 일어났나 감사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사드에 관한 정보를 중국에 넘겨줬다는 거가 이제 또 의혹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잖아요. 그거 건드리니까 펄쩍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감시초소 GP를 마구 때려 부수어 철거한 사건이죠. 적당히 나중에 다시 흙 걷어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장비로 막 때려 부셨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이게 이제 월성 중수로가 핵무기 원료 나오거든요. 캔드 원자로. 그거 4기 중에 1호기를 그렇게까지 빨리 닫아걸 일이 아닌데 수명이 다했다라고 주장해가지고 조기 폐쇄를 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 아파찬스 채용을 감사했죠. 문재인 정부가 국민공익위원장에 임명해 준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그 자리에 알박기를 하고 꼴통짓을 부리던 전현희를 감사했습니다. 전현희만 빼고 정권 교체기의 국민공익위원장은 모두 당선자 혹은 새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가 바뀌면 사임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방을 빼줘요. 그래서 전현희는 꼴통짓을 하고 거기서 버텼다고. 내가 임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문재인 대선 직전인 대선이 12월이잖아요. 근데 11월 말에 김영란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기든 문재인 후보가 이기든 당신들 파트너를 권익위원장에 앉혀라. 그러고 김영란 후보는 대선 직전에 사퇴를 해요. 그럼 이명박 정부가 새 사람을 임명했냐? 아닙니다. 직무대행으로 그 자리를 비워놔요. 직무대행 체제로 만들어서. 그래서 박 대통령 쪽에서 상의를 해서 임명을 하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이 당선된 직후인 5월 달에 이제 문재인이가 이제 5월 말인가 뭐 이렇게 6월 총괄에 집권을 하잖아요. 6월 말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자진 사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박은정을 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유독 문재인이 정권 출범 3년 후에 이제 아까 박은정은 3년이 임기거든요. 3년 차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전현희가 이제 이 전현희를 임명했단 말이에요. 전현희가 사임하지 않고 버틴 거예요, 알박기로. 그러면서 1인 시위까지 했어요. 이 전현희는 후쿠시마 오염수 타령을 하면서 맹렬 노재팬 투쟁을 하는 훌륭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훌륭하다는 게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니까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탄핵을 때리면 최재해 위원장을 탄핵 소추를 하면 누가 대행이 되냐? 이게 또 민주당 입맛에 맞는 거예요. 이재명 입맛에. 이제 종중 카르텔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체제가 최재해 원장을 탄핵을 하자 조은석 감사위원이 자동으로 직무대행을 승계했어요. 그런데 조대영은 전남 장성 출신이죠. 그리고 전현희 감사 때 감사원 사무처를 상대로 내부 총질을 용감하게 한
그런 사람이에요. 의기가 넘치는 사람이든가 혹은 색깔이 진한 꼴통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최재해 등 4명에 대한 판결을 보면 최재해의 경우에 한해서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별개 의견이라는 건 논거는 다르지만 결론은 뭐 기각이 맞다라는 그런 거예요. 별개 의견만 있을 뿐 반대 의견이 없는 만장일치란 말이에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1 블럭이거든요, 저쪽이.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그리고 김영도. 김영도가 이제 그때 이진숙 때 이쪽 이진숙 편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쪽 성향이 있지 않냐로 보시는데 저 사람 그 무시무시합니다. 예. 한명숙을 제가 한번 다뤘죠. 한명숙을 서울중앙지법 판사할 때 한명숙을 풀어놓은 게 저 김영도예요. 그 살벌한 한명숙을 뇌물사건. 그 다음에 광노현의 그 후보 매수 사건, 그 서울시 교육감. 그걸 풀어놔준 게 김영도예요. 그래서 저는 저쪽 진영을 4+1로 봐요. 이 4+1 블록의 이 같은 행태는 종중 카르텔 진영에서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쪽 성향 애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지금 그러니까 최재해 감사원장 풀리고 갑자기 선고를 앞당겨 버렸잖아. 앞당겨서 최재해 풀어주고 연달아서 검사 3명을 풀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해? 우리가 이기나 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쪽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죠. 저는 저쪽에서 좀 촉이 있는 애들은 중국 공산당이 윤석열 탄핵을 포기한 거 아니냐. 시진핑이 이재명을 버린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여질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쪽 종중 성향 사람들에게 야, 이재명 끝났어. 포스트 이재명 준비해. 그리고 너희 그 수백억 국고보조금 환수하게 생겼잖아. 그럼 너 이제 민주당 거덜날 거 아니야. 그럼 민주당을 빈 껍데기로 만들고 튈 준비해. 그리고 윤석열은 아마 복귀해야 될 거야. 너희 아직 국회의원 임기 3년이나 남았는데 자유시민 윤석열이 진짜로 앞에서 이끌라든지 혁명 물결에 올라타 버리면 정말 골아파 그거 혁명으로 번지면. 너희 국회의원 임기 3년이나 남았으니까 야, 뭐 청산에 나무가 저렇게 그득한데 땔감을 걱정하냐? 천천히 계속 싸워가면 돼. 대통령 윤석열과 천천히 싸워가. 집요하게.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거다. 저쪽에서 촉이 있는 애들은 베이징 형님들이 우리 좀 생각을 좀 차분하게 정리하셨나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쪽이 그 베이징 메시지랑 연관지어서 상상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베이징 가서 베이징 대학인가 거기서 하다가 중국은 태산이고 대한민국은 뭐 동산입니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또 박원순이 파리가 그냥 혼자서 앵앵거리고 날아다닐 때는 얼마 못 가지만 그 기름이 반지르르 흐르는 명마의 궁둥이에 붙은 똥딱지 위에 앉게 되면 그 똥딱지 위에 앉아서 만리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똥딱지 얘기는 없는데 그거는 박원순이 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말 궁둥이에 파리가 앉을 땐 10중 8구 말 궁둥이 위에 눌러붙어 있는 똥딱지 위에 앉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이 왜 하필이면 그 삼청동 부근에 가서 뱅뱅 돌다가 죽었냐. 왜 그때 그 자리를 왜 숨졌냐. 그때 마지막 순간에 그 삼청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저, 중국 대사를 접촉하려고 아마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박원순만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 사상적 계보로 보면 종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원순이 한 역사문제연구소가 제일 처음에 낸 책이 박헌영 전집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제일 미워하는 인물은 우남 이승만. 두 번째로 많이 미워하는 인물이 박헌영이거든요. 남로당 두목. 근데 박헌영 전집을 냈죠. 그러니까 박원순은 성향이 약간 그러니까 종북과 다른 막스레닌주의에 가까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박원순 주변에 많았었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다 종북판이 돼 가니까 그 다음에 종북을 많이 걷어서 이제 거느리면서 다 자기 식구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북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원순은 뭐 종중도 그렇게 색깔이 안 진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 말궁둥 위에 눌러붙은 똥딱지 위에 파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저쪽 동네는 중국 쪽 베이징에서 지금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을까를 가늠을 잘 하는 사람이 위에 앉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보면 저 운동권에 족보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운동권의 기라성 같은 그 전대업 출신들이 이렇게 쫙 자리 잡고 있는 그 조직을 꼼짝도 못하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기 그 중국 총독님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실 뿐만이 아니라 또 물 밑에서 어떤 거래도 많을 거예요. 저기가. 그런 거랑 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지금 상황, 그러니까 헌재 움직임에 대해서 저쪽 동네 애들, 쟤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걸 중국의 계산 방식이 좀 바뀌었다로 해석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럼 그 다음번 쟤들 어떻게 갈 거냐? 예, 전술적 저항을 곁들인 질서 있는 퇴각, 뭐 이런 그 쟤들 멋있는 말 많잖아 그런 거.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재명의 지금 행보, 뭐 김경수의 행보 다 그런 거랑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저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며 와 우리는 숭고하고 순결한 패배자입니다. 결코 지금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패배자 코스프레를 할 것이다. 한국의 구조적 모선은 너무나 높고 강고한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힘이 미치지 못해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뭐 이런 이제 그 코스프레 하면서 나가겠죠. 뭐 쟤들 그거 잘하니까 눈물 흘리고 펑펑 울고. 저는 이 숭고하고 순결한 투사의 대열에 이재명, 박사훈, 김민웅이 주도하는 대열에 한동훈, 박세현, 천대엽, 권성동, 권영세가 반드시 합류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또 싸우기가 피곤하니까 그냥 하나의 캠프로 오골오골 모이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 북카페 저거 뭐 이상하게 그 옷 이상하게 입고 밑에다 뭐 또 그 와이셔츠도 내고 위에는 뭐 니트 저렇게 입고 한 거 보고 처음에는 저기 그냥 좀 약간 못생긴 아재 패션 모델인 줄 알았어. 한동훈이 아니라. 예. 이렇게 저 봐봐요. 몸 이렇게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완전히 그 아재 패션 또 아래 무슨 뭐 저기 그 와이셔츠 그 셔츠 자락인지 내복 자락은 또 왜 끄집어내 놨대. 청바지에. 아재표 패션 모델 아니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박세현이나 한동훈의 행동 거지를 보면 아, 이 자들은 강남 마마보이구나. 강남 좌파도 아니야. 강남 마마보이야.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옛날 그 높은 검찰총장인데 나 구해주겠지. 우리 뭐 장인이 나 구해주겠지. 우리 삼촌이 나 구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크게 고민 안 하고 대통령 사냥놀이에 뛰어든 거야. 근데 파티는 끝났죠. 그러니까 대통령 사냥놀이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게임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어들면서 그냥 해집고 다닌 것 같아. 나 같으면 짐 싸서 튀었어. 짐 싸서 튀었어요. 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강남 마마보이들이시니까 뭔가 좀 믿음직한 아저씨랑 같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아저씨 손을 꼭 붙들고 다니세요. 한동훈 씨 또 박세현 씨 부탁드립니다. 충고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한 다음에 자유공화혁명은 한층 더 고급진 차원에서 전개돼야 하겠죠. 이 싸움의 본질은 애초에 대통령이 박살나냐 종중국회 선관위가 박살나냐입니다. 사실은 윤 대통령은 이렇게 생사가 걸리는 싸움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너무 답답하니까 뒤를 다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그 상징성 경보용 초단기 비무장 계엄으로 푹 찌른 거야. 일단 나 이거라도 안 하면 도저히 나
참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다 손발 묶고 마비시키는데 이 헛개비 대통령 더 해서 뭐 하겠냐 이러고 그냥 푹 찔른 거야. 그냥 바늘로. 근데 상대방이 바늘로 찔른 걸 가지고 너 내란 아니야. 너 탄핵해야겠어. 너 감옥에서 평생 살게 해줄게. 야 재수 좋으면 너 목에 밧줄도 걸겠다. 뭐 이러면서 상대방이 덤벼서 이게 전면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윤 대통령은 그냥 푹 찔렀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종중 카르텔에 의해서 중국의 결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박살나냐 국회가 박살나냐 싸움으로 이게 비화가 돼버린 거야. 둘 중 하나 박살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공화 시민들이 그냥 각성해서 들고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대통령이 복귀하시더라도 무슨 상황이 되는 거냐면 여전히 대통령이 박살나냐 국회가 박살나냐는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유공화 혁명이 강력하고 정교하게 지속 발전하지 않으면 다시 종중국회 독재, 다시 선관위 전횡 상태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싸움을 계속 해가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복귀 이후에 한층 더 고급져진, 한층 더 고급화된 자유공화 혁명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선 윤 대통령 복귀해야죠.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필사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윤 대통령 복귀 이후의 싸움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복귀를 위한 싸움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예, 오늘까지 모시는데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권영세 비대위원장 패는 싸움, 금요일 날 11시 30분 삼각지역 5번 출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